마스크 쓸 때도 눈에 포인트를 줘서 결국 계속 이제 눈으로 예쁘게 보였다 마스크 했기 썼으니까 때문에 눈이 특히 이뻐야 되거든요. 뭐 렌즈를 뭐 많이 꼈을 것이다. 뭐 그래서 뭐 더 늘어날 게 있을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은 이제 경기 문제이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뭐 컬러 렌즈에 얼마나 돈을 쓸까 생각하면 그렇지는 그러네요, 않겠죠. 또. 네. 경기가 좋아지면 하나 살 걸 두 개 사고 빨간색 꼈다가 노란색 꼈다가 녹색 꼈다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할 것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재개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컬러 렌즈 부분은 뭐 저도 안 껴봤지만 끼신 분들은 안 껴본 분은 있어도 한번 끼기 시작하면 놓기가 힘들다고 끊는데요. 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눈매가 달라진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뭔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끼시는 분들이 많고 조금 이제 안구 질환에 대한 걱정은 제 개인적으로 좀 됩니다만 뭐 중고등학생분들 사실 조금 많이 낀다고 해요. 학생들이 또 많이 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서 끼면 좋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컬러 렌즈나 뷰티 렌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제품들이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업 다각화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또한 이제 신규 글로벌 그 고객사들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죠.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하고 있는 환율에도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올해 실적 기준 한 14배 정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인트로조의 밸류에이션 14배는 역사적인 최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절대적 평가 영역에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을 포캐스팅 해보면 아마 영업이익단을 예상해 본다면 전년비로 거의 60% 가까이 올라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자체 브랜드 국내 같은 경우는 클라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데이 제품이 자리를 잡으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난시용 제품도 나옵니다. 눈이 좋지 않을 때 끼는 네. 난시용 제품. 난시에다 칼라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보면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안경 네. 끼기 싫어서 뭐 렌즈를 꼈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러니까 안경 끼는 게 너무 좀 싫었던 기억 그리고 불편했기 때문에 렌즈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안 끼고 있지만 아무튼 안경을 좀 싫어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난시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또 미에 대한 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더군다나 안경을 벗기를 좀 원하죠. 그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시용 제품도 추가적으로 신제품 런칭이 하반기에 될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일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피아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큰 메이저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컬러 렌즈의 안정적인 매출을 또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아시안 네트워크스라는 부분도 신규로 매출처를 확보를 한 상황인 것 같고 프로마이즈라는 회사도 미국, 일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신규 확보했는데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이 인트로주에 ODM으로 물건을 주면서 일본에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시장의 어떤 진출이 ODM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유럽 시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지금 제가 유럽 시장을 더 강조를 하냐면 기존에 인트로저가 했던 그 제품군 중에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근데 유럽 전체 80% 정도를 차지하는 컨택트 렌즈 시장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인트로저가 못했죠. 제품이 없었으니까. 근데 작년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을 작년에 실제로 냈고요.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원데이 제품이 나가면서 유럽 쪽의 매출 향이 상당히 높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아주 메이저 1위 업체가 알콘사라고 있습니다. 네. 알콘사도 매출이 이제 작년부터 계약이 되면서 작년 연말부터 아마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연간 한 70억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00억대 이상의 매출이 이제 알콘사를 통해서 매출도 나간다는 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액이 한 1,460억, 영업이익이 한 40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높은 회사이죠. 더군다나 지금 3공장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3공장은 자동화 공정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인건비가 이 렌즈 만드는 데 한 60% 정도가 인건비래요. 상당히 그래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 3공장에 자동화 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공장 라인을 3공장이 더 늘리는 경우 그러면 인건비가 떨어지면서 이익률이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매출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나면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되는 이런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일본의 세 군데의 매출처가 ODM이 확보됐고 유럽에 들어가고 피아향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지면서 매출이 이제 유럽 쪽이 굉장히 커지죠. 환율 효과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 평가 수준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컬러 렌즈는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을 못했는데 그만큼 한 번 사는 고객은 꾸준히 수요를 좀 탄탄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본이나 유럽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지금 해외 매출 또 일본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출 제품군이 좀 다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도 들어봐도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말했던 뭐 컬러 렌즈나 그다음에 난시용 렌즈 이런 것도 다 나가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제품군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은 네. 굉장히 프리미엄급이거든요.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 유럽이 전체 그 실리콘 관련된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이 컨택트 렌즈 시장의 80%를 차지할 만큼 유럽 시장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제품을 여태껏 인트로저가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신제품이 나오고 자체 브랜드로 유럽에 나간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글로벌 유통사와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자체 진출보다는 글로벌 유통사를 통해서 나가니까 아마 시장 진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알콘사라든지 그다음 피아사 이런 일본이나 글로벌 아주 대규모 아주 큰 1, 2위 업체 이런 쪽에다 ODM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에 대한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담보돼 있는 어떤 그런 거니까 자체 브랜드도 나가면서 ODM도 상당히 하면서 매출 볼륨이 커진다. 이런 컨셉으로 본다면 시장의 성장성은 상당히 유효하죠. 실제 지금 뭐 우리가 미용기기나 이런 쪽도 보면 20배 넘게 받고 있잖아요. 실제 네네.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쪽도 20배 넘게 지금 밸류를 받고 있는데 이 회사가 10배 초반 정도 받는다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호재에 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인터로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수출형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인 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 일본보다 유럽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